파트 2. 마음이 건네는 이야기. 세상 살기 참 팍팍하다. 오늘 하루도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어. 지친다 지쳐. 아쉽게도 위 문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의 좋아요를 누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 행복에 도달하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이를 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국제연합에서 발표한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는 156개국 중 57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무려 16계단이나 불어난 것으로 국가의 행복지수가 두 자리 순위 이상 곤두박질 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난 5년간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왔을지,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화 빨간머리 앤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자기 부정, 불안, 실망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장애물을 거쳐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라니깐. 이처럼 우리의 가치를 흔들리게 하며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내 삶의 장애물은 외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 즉 내 마음의 상처들이 나와 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우리를 마음봄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마음에 겨울이 오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다양한 마음의 신호를 경험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감정 속에서 마음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마치 매일 아침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면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챙기라고 말해주듯이 우리의 마음도 지금 마음에 겨울이 오고 있으니 어서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신호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할 때 그 신호는 점점 더 커지고 거세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더욱 춥고 혹독한 겨울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춥고 혹독한 겨울. 의외로 마음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 25.4%, 약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정신과적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를 추산해보면 약 470만 명이나 평생 한 번 이상 마음의 문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나, 지인, 가족 등 나와 밀접한 사람 또한 마음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에 더욱 관심을 갖고 마음의 신호에 보다 귀 기울여 노력해야겠죠. 마음의 문제는 대체로 하루아침에 뿅 하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부터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마음의 양대산맥인 감정과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항상 마음의 봄이와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다면 참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따뜻하지 않다면 우리 마음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해집니다. 이 상태가 다른 스트레스나 취약한 부분과 만나게 되면 어느새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아 신체적인 증상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등 우리의 삶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끝없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즐겨 듣던 노래가 갑자기 소음처럼 느껴져 짜증이 나거나 여느 때와 다름없던 부모님의 걱정 어린 조언이 오늘따라 잔소리처럼 들려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감정과 생각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평소에 내 감정과 생각이 어떤지 유심히 관찰한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 때 이를 재빨리 알아차려 마음의 상처가 자리 잡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내 마음은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소통창구로서 감정과 생각을 활용합니다.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 우울, 분노, 불안, 걱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즐기는 노래나 시, 드라마, 영화 등에서 흔히 나타나듯 감정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감정에는 삶의 쓴맛과 단맛이 모두 담겨 있으며 기쁨이나 슬픔이 없는 삶은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음의 주인인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때 그 감정의 목적을 인식함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 내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감정과 마주하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눈물을 흘려야 해. 여자는 웃음이 해프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렸던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감정 표현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감정을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구분짓는 데에서 옵니다. 우리는 분노, 소심, 불안, 슬픔 등의 감정을 나쁜 감정이라 여기기에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외면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공정치 못한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소심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은 기쁨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 경험하는 그때의 감정을 참지 않고 폭발시키는 것 또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속 이러한 다양한 감정이 있음을 알고 모든 감정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마음의 황금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 봄일 때 나에게 고된 상황이 찾아온다면 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여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의 겨울이와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생각마저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문제는 표정이나 행동, 느낌 등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에 비해 생각은 본 모습을 꽁꽁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떠올리는 것보다 그 감정을 떠올리게끔 한 생각을 살펴보는 것은 더욱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겨운 감정을 경험할 때 내가 처한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생각에 있습니다. 가령 시험에 몇 차례 낙방해서 우울감을 겪는 사람은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상황 때문에 자신이 우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나는 정말 멍청한가 봐. 다음에 또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본인이 겪은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 즉 생각이 우울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만 감정과 마찬가지로 불편한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을 불러일으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생각으로 인해 내가 그 감정을 경험하게 된 것인지 스스로 알아차리려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빠르게 지나가기에 바로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불편한 감정이 나를 괴롭힐 때 잠깐 멈춰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처럼 말이죠. 불편한 감정에 영향을 주는 불편한 생각은 전문적인 용어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알버트 앨리스라는 저명한 심리학자는 대표적인 비합리적 신념을 10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 두 번째, 모든 방면에서 유능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야.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건 내 인생의 큰 실패야. 네 번째, 불행한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다섯 번째, 나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나 때문일 거야. 여섯 번째,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책임이 다가온다면 부딪히기보단 피해야 해. 일곱 번째, 모든 문제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어. 내가 만약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큰일이 나고 말 거야. 여덟 번째, 내 과거의 경험은 지금의 내 행동과 운명을 결정하고 절대 사라지지 않아. 아홉 번째,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슬퍼한다면 나도 함께 괴롭고 속상해해야 해. 열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기대야 해. 주변에 날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10가지의 비합리적 신념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불편한 생각은 뭐 아니면 도 또는 반드시 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 과도하게 일반화하거나 지레짐작하는 것들이 포함되며 이는 보통 화살이 나에게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생각에게 감정과 마음이 지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어 라는 생각으로 종종 우울감을 느낀다면 이를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식으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나와 내가 가진 생각을 분리시키면서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를 말이죠. 즉, 내가 가진 까만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까맣게 볼 것인지,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노랗게 볼 것인지, 선글라스를 쓰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인지 선택하는 건 온전히 나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나의 감정과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과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생각에 비해 내 마음의 상태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감정 자체에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 감정이 나를 올가매어 소용돌이에 빠지게끔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우울 혹은 불안,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고 우울장애, 불안장애 혹은 간헐성 폭발장애 등의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감정이 무조건 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잘 다루어냄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마음은
감정이 단순히 감정을 넘어 문제가 되려고 할 때 신체와 심리, 생각, 행동을 통해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 위험 신호는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에는 모두 각각의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울, 불안,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보내고 싶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올 수 있는 불편한 손님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마음봄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계속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간한 내 마음에 봄이 오다, 마음봄이라는 책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오디오 영상 제작은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